그래도 확실한 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개인정보법으로 또 신고가 되시거나 문제가 되신 분들 공통점이 그리고 여기서 하셨다가 문제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요즘에도 이 리셀 사업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문의들이 많아졌어요. 처음 하는데 진짜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요즘 쿠팡 알리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법적 문제는 어떡하고? 지식재산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진짜 초보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들도 요즘에 여러 형태들이 많이 있는 만큼 누구나 월 1억 벌 수 있다, 2억 벌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하거나 그렇게 벌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사실에 매우 공감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현실적일 거예요. 매출이 월 1억, 2억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열심히만 하셔도 월 1, 200은 누구나 가능하다. 실제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 대표님들만 봐도 월 1, 200은 다 벌어 가시기도 하고요. 사실 부업으로서 이것만 해도 정말 손색이 없고 나쁘지 않습니다. 직장 월급에서 1, 200만 원만 더 벌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면 쌓이는 경험 자체가 또 실력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하면서 점점 요령도 생기고 나만의 노하우도 붙고 나면 월 200이 아니라 300, 400, 600, 1000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뻗어나갈 미래와 이 성장 방향을 봤을 때 월급, 부수익 이상으로서의 수익을 충분히 벌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으로 부업을 시작해서 전업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단톡방에도 그렇고 제가 다른 채널에도 좀 요즘에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악플이 정말 많이 달려요. 리셀링 망했다 아니면 쿠팡에 가격이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팔리냐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법적 문제. 그리고 요즘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런 브랜드 리셀에 대해서 끝물이다, 망했다, 이제 해외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컨텐츠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저도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을 보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젠가 해외로 뻗어나가면 나쁘진 않죠.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리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인드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또 전망을 그렇게 길게 밝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업을 한 지 지금 3년 차지만 시작한 지 1년 차, 2년 차 이때까지는 조금 겁이 났던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많이 아직 경험을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걱정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지나고 보니까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실제로 극복도 해본 경험을 쌓고 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공통적으로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항상 단톡방이나 유튜브에서 봤을 때 리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된다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건 제가 작년에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알리나 테무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점점 다른 플랫폼들 간의 경쟁도 좀 심화되면서 저희가 하는 이 리셀 사업이 조금 위협을 받지 않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시는 분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취급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신선식품인 농산물과 화장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저희가 직접 먹고 신체에 바르는 그런 상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고를 때 브랜드를 따지거나 신선도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저희가 걱정하는 이 알리와 테무 쪽에 판매가 몰리게 되면 저희의 생태는 위협받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카테고리가 보통은 생활용품이거나 한 번 쓰고 버릴 만한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상품들을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카테고리를 선정하냐,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 알리, 테무와는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K뷰티에 대한 입지가 점점 더 세계화되고 넓어지면서 한국 화장품들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은 내수 시장에 있어서 화장품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겠지만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키웠을 때 저희가 다음으로 뻗어나갈 카테고리는 전 세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리셀이 리셋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CS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고객들 CS 처리, 반품 처리, 그리고 전화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은 괜찮은데 초반에 특히 처음 시작하고 6개월까지는 전화 오는 것 자체에 되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이거 전화를 한번 받게 되면 겨우 5분 안에 끝날 전화임에도 끊고 나서 그 여파가 되게 길었어요. 하루 종일 제 감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CS가 정말 제 업무에서 마이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쿠팡에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배송이 늦는 걸로 뭐 신고하겠다 어쩌겠다 막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그 CS 요령이 많이 없었을 때는 한동안 멘탈 나가서 막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1억 매출이 나오고 있음에도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고객 상담을 제대로 대응하고 극복해내는 게 월 매출이 1억에서 2억까지 갈 수 있었던 핵심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CS가 많이 없거든요. 전화 받아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서 그 농산물이 정말 맛있는지, 신선도가 어떤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오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검색해보고 저도 제 상품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걸 업무의 하나로 인정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제 상품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 상담을 잘 해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구매로까지 이어지시고 제가 응대를 잘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단골 고객들이 정말 많이 생겼었고, 특히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하면 저희 쪽으로 또 구매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단골 고객들이 정말 많아서 이게 안정적인 매출의 핵심이더라고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개인 고객보다도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벌크로 사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시다 보니까 한번 만족하시면 바꾸는 게 귀찮아서 계속 한 곳에서 주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추가 주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건강과 직결되거나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객 응대를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친절히 해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전화 내용이 별게 아니니까 그래도 좀 받아보셔서 최대한 응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소한 귀찮음이 쌓여서 훗날 막대한 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내용이 상표권, 그리고 쿠팡 내에서도 그 가품의심 메일을 가끔은 받으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이슈화 됐던 걸 좀 제가 종종 단톡방을 들여다봤었는데, 상표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다 풀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상표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이드 드린 방식으로 등록만 하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니 저와 함께했던 수강생분들 중에서 1년, 2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안전하게 운영해 주실 정도로 지금은 막상 이것도 잘 알고 나면 별게 없는 사업이에요. 조심할 것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모르셔서 이렇게 신고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위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2번째가, 그리고 다음이 가품의심 상품이죠. 보통 가품의심 상품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였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명품 리셀. 저희는 화장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보통 어떤 상품들이 가품의심 대상으로 신고가 되냐면 이런 헤라, 설화수, 키엘, 비오템, 아누아 이런 정말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품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을 만큼 유명한 상품들이에요. 이것만 또 잘 알고 피해도 가품 의심 대상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카페에
금지 브랜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리스트를 보시면서 기재된 브랜드는 피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신고율도 확 낮아지고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마켓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쿠팡이 가품 상품으로 되게 이슈화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쿠팡에서도 일반 판매자들이 이렇게 가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도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유명한 상품들은 피해 주시고 덜 유명한 상품들 중에서도 저희가 팔 수 있는 게 정말 많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짧게 다루고 싶은 게 개인정보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개인정보법으로 또 신고가 되시거나 문제가 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올리브영 오늘드림, 쿠팡 로켓 배송, 그리고 마켓컬리 여기서 주문하셨다가 문제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또 이 세 가지 마켓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네, 자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포장, 패킹 방식이 특이하다는 점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을 받고 보니 쿠팡 로켓 배송 포장지에 상품이 포장돼서 왔다. 올리브영 오늘드림 상품으로 왔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한 걸 떠나서 개인정보법에 좀 더 예민하신 분들은 이걸 신고까지 하시거든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런데 이 사실과 결과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신고 안 당했으니까 매출 나오니까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의외로 계속 끊임없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 알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파시면 문제가 되는 시점이 운에 따라 달려있다 뿐이지 언젠간 분명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도 많으셨을 거고 난 지금 운영 중인데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리셀 사업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시작해 보려고 하시면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또 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있었던 질문 그리고 단톡방에서 계속 이슈화 됐던 부분들, 카페에서 반복적으로 또 질문을 주셨던 분들,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취합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제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실행까지 하시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용기와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